잠시만요.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먹다 남은 수박 랩으로 씌워두셨나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들깨가루 구석에 박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이 음식들이 잘못된 보관 하나로 1급 발암물질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을 망치는 냉장고 속 독소들을 싹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공격하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아까워서 혹은 냉장고에 넣으면 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가 조금 피어도 에이, 걷어내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6가지 음식들은 보관 방법이 조금만 잘못돼도 간암을 유발하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용은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냉장고 속 시한폭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냉장고를 맞는 금고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세균의 증식을 늦춰줄 뿐 멸균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식재료가 들어가면 습기와 만나 최악의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배양소가 되기도 하죠. 제가 수많은 연구 논문과 식품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 넣어두는 음식 중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6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땅콩부터 들기름, 수박, 감자까지. 아마 이것도 안 돼? 하고 놀라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땅콩과 견과류입니다. 입 심심할 때 땅콩이나 볶은 견과류 많이 드시죠? 그런데 혹시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기름이 산패된 냄새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땅콩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비일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죠. 실제로 아플라톡신은 청산가리보다 68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1ppb, 즉 10억 분의 1g만 섭취해도 간세포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식품 전체로 퍼져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포자가 수백만 개가 번식했다는 뜻이고 그 균사는 식품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특히 갈아놓은 땅콩가루나 땅콩버터는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서 곰팡이가 피기 훨씬 쉽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단 3일만 해도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콩이나 견과류는 구입 후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하고 한번 개봉한 제품은 2개월 이내에 소진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병원비가 훨씬 더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패되는 순간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소로 변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한마디로 녹슨 기름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더 심각한 건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 변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의 한 대학 연구팀이 간암 환자들의 체내 과산화지질 수치를 측정했더니 일반인보다 무려 3.5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나 들기름이 산패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쿰쿰한 냄새,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겁니다. 맛을 봤을 때 쓴맛이나 텁텁한 맛이 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들깨는 다른 곡물과 달리 지방 함량이 무려 50%나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면 단 2주만 해도 산패가 시작됩니다. 들깨가루는 무조건 냉동 보관하셔야 하고요.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되 개봉 후에는 12개월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통들깨를 사서 먹을 때마다 갈아 드시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선 이 방법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은 소형 그라인더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한번 투자하시면 신선한 들깨를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 자주 드시는 수박입니다. 먹다 남은 수박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랩으로 덮어 일주일 보관한 수박 표면의 세균수를 측정했더니 처음 자른 직후와 비교해서 무려 3,00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박을 자르는 순간 칼과 도마에 있던 세균들이 수박 표면에 옮겨갑니다. 그리고 수박은 수분과 당분이 풍부하죠.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게다가 랩을 씌우면 밀폐는 되지만 완벽한 차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박에서 나온 수분이 랩 안에 갇혀서 습한 환경을 만들고 이게 세균 증식을 더 빠르게 합니다. 실제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들이 대량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런 수박을 드시면 심한 복통과 설사는 기본이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은 자르는 즉시 먹을 만큼만 잘라내시고 남은 부분은 귀찮더라도 깍둑썰기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은 최대 23일을 넘기지 마세요. 냉장고를 믿지 마시고 빨리 드시는 게 답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 반찬 감자입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 신선칸에 넣어두셨나요? 지금 당장 꺼내세요. 감자는 4도 이하의 찬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자 속 전분이 저온에서 당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 함량이 높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특히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급격하게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억운 발암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게 명확히 입증됐고 인체에서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손상과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습해서 감자에 싹이 나기도 쉬워요. 감자의 싹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온도는 1015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광합성으로 인해 솔라닌이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아민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하루 50g, 그러니까 소시지 2개 정도만 매일 먹어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니트로사민 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요. 그리고 가공육을 오래 보관할수록 심지어 냉동 보관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질산 나트륨의 농도가 변하고 산패가 진행됩니다.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가공육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가공육을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래된 요거트입니다. 몸에 좋다는 요거트, 유통기한 지났는데 발효식품이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요거트의 유통기한은 유익균이 살아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은 죽고 부패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유통기한이 30일만 지나도 비피더스균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은 70% 이상 사라집니다. 대신 대장균이나 효모균 같은 부패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요거트를 드시면 장 건강을 위해 먹는 게 오히려 배탈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개봉 후에는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표면에 물이 고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냉장고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쩐내 나는 땅콩과 견과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폐기하세요. 둘째, 들깨가루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고 오래된 건 과산화지질 때문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셋째, 수박은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고 23일 안에 드시고 감자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세요. 넷째, 가공육 섭취는 최대한 줄이시고 다섯째,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는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원칙들만 지키셔도 우리 집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어떤 위험한 녀석들이 숨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